네, 저는 고영래라고 하고요. 예, 여기 옆에 네, 이준희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저희들이 올려놓은 영상에 대해서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는 사실은 허공에 돌 던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피드백도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의욕에 다시 한번 불타고 있다는 거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왜 저희가 반향이 있었을까요? 네, 정경심 조국 재판의 진실 찾기를 여기에 관해서 구독자분들과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진실 찾기에 관해서 호응해 주신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이 조민양의 한영 외고 인권 지킴이 활동 내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기부 내역 이걸 단독 확인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반향함이 컸고요. 급기야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해당 그 대안학교에 사실 확인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조민양이 참석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국제 세미나의 그 동영상 전체 풀 버전을 저희가 또 이 탐사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근데 좀 허탈했던 대목이 그거였죠. 이미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이렇게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확인을 해서 이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링크 주소와 이 부분들을 유튜브 영상 그 하단에 설명글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국 정경심 재판에 관한 실체적 진실 찾기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더 저희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 소속된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이란 말을 뭐 자주 사용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실체적 진실이면 진실이고 실체면 실체지. 실체적 진실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저희가 원래 있었던 일 그리고 조민양과 정경심 교수의 원래 있었던 일 그리고 그게 어떤 검사들의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왜곡됐던 일을 바로 잡는다는 게 실체에 좀 더 가까운 진실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재판이 이제 8월 11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네, 지금 네. 불과 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금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무죄 탄원도 올라가 있고요. 청와대 그 시무부의 무죄 탄원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죄 선고를 해달라는 캠페인들이 뭐 굉장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정경심 교수 항소심 2심 재판의 선고 기일이 8월 11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명 운동은 웹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요. 뭐 탄원 내용은 총 한 2,700여 자 글자 분량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금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 엄상필 신담 이성영 부장판사에게 정경심 교수 무죄 선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작성자, 이 캠페인을 제안한 사람들이 있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참여 국민일동 명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검찰의 내로남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통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 가족에 대한 살인에 가까운 표적 수사를 목격하면서 마음에 쏙 맺힌 한가 울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무죄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명운동 캠페인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홍준표 전 그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기도 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조국 정경심 교수 수사 과정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뭐 시원하게 하셨더라고요.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가족을 타깃으로 삼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타깃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좀 비겁하고, 또 그렇게 탈탈 턴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털어내는 건 좀 과도했다. 지금껏 자기가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그게 좀 명쾌하게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한다는 바람도 좀 전해봅니다. 네, 이어서 좀 그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2심 선고에 대한 뭐 예측, 예상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선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결과에 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1심에서 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이제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겨졌죠.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 등 15개 혐의로 기소 재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부 임정엽 등 1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혐의 15개 중에서 11개에 대해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심 2심이 올해 지난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 정도를 구형을 했죠. 정경심 교수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밝혔죠. 항소심 선고가 8월 10일인데 지금 2심 선고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저도 사실 개인적인 뭐 전망을 해 봅니다만 뭐 이 단계에서 밝히는 건 제가 조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 지금 조민양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세미나 참석 부분은 이제 그 조민양의 두 친구가 본인이 맞다, 조민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줬고 조민양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의 기관 명의로 후원했던 내역을 그 홈페이지에서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해 봤을 때는 조민양이 그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영여고에서 인권 동아리를 결성하고 하고 이런 과정들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나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에서의 핵심 쟁점 사항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렇죠. 동양대 PC의 점거 능력 부분과 그리고 결국은 이 동양대 PC 1호에 가지고 조민양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해서 1심에서 이제 실형과 다른 혐의로 해가지고 내렸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지금 거의 한 20차례 가까이 서로 막 제출하면서 지금 아주 치열한 공방을 지금 막판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보통 이 서교 변호사 판사 출신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이런 중요 재판에서는 최소한 뭐 1, 2주 전에는 거의 재판부가 선고에 관해서 결정을 해놓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그 표창장 위조 여부가 굉장히 좀 뜨겁고 그 지난번 서교 TV에서 박지훈 퀘스트 대표가 이제 포렌식을 담당했던 이분이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검찰 측의 자료와 그리고 검찰 측의 포렌식의 허구성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저희들도 뭐 그 내용을 알고 가면 안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바로 이틀 전에 서기호 TV에서 항소심, 그러니까 1심의 후반부부터 그리고 항소심의 변호인단 측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전문가로 참여한 박지훈 대표, 이 IT 전문가이십니다. 업계 경력이 아주 상당하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직접 서기호 TV에 출연해서 표창장 사건의 포렌식 결과를 이렇게 아주 방대한 PPT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제 거의 한 1시간 반 넘게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전체를 받고 또 제가 어저께 어제죠. 어제 오전에는 또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 오면서 최근에 표창장 진실가에서 책을 낸 고일석 대표, 더 브리핑 대표와 그리고 이 박지훈 대표가 이 책을 같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고일석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이 포렌식 결과 이 PPT 자료를 제가 직접 이제 부탁해서 받았고 이 내용을 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결국 이게 동양대 PC, 그러니까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호, 일명 뭐 정경심 PC 1호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 PC를 통해서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 이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 변호인단은 전면 반박을 했고, 특히나 박지훈 대표가 아주 디지털 포렌식 그 검찰이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검찰이 1심에서 제출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입증하는 그 증거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거나 완전 그 정반대를 하거나 뭐 누락시키거나 그러니까 피고인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것들을 다 빼놓고 한 것들이 대부분 많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좀 그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선고할 때 PC 1호가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고 방배동 자택에서 했다라는 그 핵심 증거 중에 하나로 PC 1호가 야간에 새벽 시간에 사용됐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검사 측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분석관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그동안 이게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영주에도 아파트가 있었어요. 왜 그 아파트가 있었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또 두 이게 아들, 딸들은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조국 교수도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실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제 친정 부모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을 직접 모셔가지고 영주 시내에서 현대 대형 아파트에서 거주를 한 거예요. 거기서 거주를 하면 당연히 이제 하루 종일 그 학교 갔다가 저녁 때 와서 이렇게 또 뭐 식사하는 거 모신 다음에 또 학교 뭐 강의나 여러 가지 의학은 준비하려면 또 새벽까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그 PC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은 아니 그 새벽 시간대에 동양대에서 이거를 누가 썼겠냐? 아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이 새벽 시간에 정 교수가 썼던 흔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완전 허물어지는 거죠. 정 교수가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시게 해서 영주의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생활을 하면서 밤 시간대에 작업을 했던 거죠. 이것만 하나만 봐더라도 1심 그 판결을 얼마나 좀 그 실체적 신과 다르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있고 또 이 PC의 증거 능력을 완전히 탄핵할 수 있는, 쉽게 말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게 증거를 왜곡하고 선택을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누락하고 한 부분들이 이 표창장 사건 포렌식 결과에 유효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또 자료를 직접 받아가 분석하고 저도 저희가 이제 항소심에 여러 차례 직접 재판에 가서 취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취재를 했고, 그래서 제가 내린 저의 소신 결론은 이겁니다. 1심의 판결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는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져야 된다. 라는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아직도 검찰은 자신들이 포렌식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원래 변호사한테는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 부분도 변호인단이 1심에서 처음부터 요구를 했는데 막판까지 안 주다가 일부 이렇게 점검 목록과 이런 부분만 이렇게 줬고, 그리고 PC 부분인데요. 이제 PC가 이번에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할 때 PC 1, 2호를 몰수하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 재판이 끝나고서도 검찰은 자기네들이 이미 제출, 이것도 아주 위법한 방식으로 이미 제출해가 이 또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죠. 이 PC 1, 2호는 정경심 교수에게 절대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변호인단이 정경심 교수,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단이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이 바로 PC 1호, 2호인데 이걸 돌려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PC 1호와 2호는 위치가 뭐 서초 방배동에도 있다가도 또 동양대에 있다가 또 오하건에 있다가 계속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녔는데 이 검찰이 이걸 어떻게 섞어놨냐면은 PC 1호에서 표창장 관련된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위조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사용 시간대를 보니까 PC 1호와 2호는 다른 거예요. 자, PC 1호가 있고 2호가 있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기서 포렌식한 결과에 그 PC 사용 내역을 그 엑셀 파일에 하나로 통으로 묶어버린 거죠. 시간대별로. 1호, 2호 다 섞어버리고. 이거를 변호인단이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이것만 아주 방대한 자료거든요. 근데 1심 재판부가 이걸 이렇게 섞어놓은 파일을 어떻게 분리를 해가지고 1호, 2호 파일을 구분해가지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의문을 이번 표창장 포렌식 결과에서 박 대표가 아주 핵심적으로 또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도 뭐 새로운 사실을 이번에 하나 발굴한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장군이 사실 이제 2심 재판 과정에서 장군과 그다음에 저기 그 정영신 교수님 딸 조민양이 서로 품앗이 인턴십을 했다가 사실로 인정이 됐고 판사는 그거에 대해서 대가성이 오간 품앗이다 아니라 유죄를 확정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요. 한영외고 부모님들의 품앗이 인턴십이 있었지만 그 조민양의 친구 장군이 법원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난 그날 다음 날, 그러니까 정확한 일자는 2020년 지난해 5월 7일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바로 그날 와서 재판에서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기억으로 잘못 얘기한 게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구체적인 얘기는 이준희 기자가 해줄 겁니다. 네, 저희가 또 새로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조민양 친구 장군이 이번에 조민양이 세미나 영상의 인물이 조민이 맞다. 그리고 조민이 세미나 참석한 게 확실하다. 99% 맞다라고 이제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또 이 장군의 페이스북의 모든 글들을 최근의 글들을 저희가 또 하나하나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확인된 사실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5월 7일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공개되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장군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입니다. 오늘 저는 정경심 씨의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과 정경심 씨 변호인 그리고 판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는데 몇 가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조민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아버지가 실제로 한 거를 자기가 잘못 알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똑같은 그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의 뭐 착각과 과도하고 지나친 추측에 의해 나온 진술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는 걸 말씀드린다. 이 얘기인데 이게 뭔 대목이냐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 완전 가족 인질극 아닙니까? 조국 가족뿐만 아니라 이 장군 가족, 장영표 교수 여기 가족분들 다 이렇게 인질로 삼아가지고 검찰에서 아주 과잉 수사를 해가지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상당히 이렇게 괴롭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토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작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영 외고 유학반 다닐 때 부모님들의 힘을 빌려서 뭐 간행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긴 하지만 바로 그 밑에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조민에게 인턴십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과 보상으로 조국 교수님께서 저에게 조국 교수님이 주체이신 인턴십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서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주었거나 어떤 겁부가 오갔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목을 얘기를 합니다. 제 기억과 행동에 착오가 있어서 모든 관계자분들을 혼란케 한 것에 대단히 죄송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 그리고 특히 저희 아버지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싶습니다. 저의 억측에 의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가 2020년 5월 7일 정인 참석 후 장군 올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장군이 조민 양이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 바로 조민이다. 확실하게 참석했다. 90% 참석했다 하면서 양심선언을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회복에도 1년 전에 5월 7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기억과 행동에 착오가 있어서 모든 관계자분들을 혼란케 했다. 그리고 저의 억측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작은 바람이다. 이 대목은 이번에 조민양 세미나를 밝히면서 한 그 맥락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심 재판부가 죄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죄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고가 된 게 이른바 이제 품앗이 인턴십이었는데요. 이 품앗이 인턴십이 아니다라고 부정한 거죠. 지금 장군은 재판으로 가서 증인 출석한 직후에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이번 재판, 2심 재판부는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1심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163페이지와 4페이지에 이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신이 H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는 B의 부모인 AF, 피고인과 자신의 아버지 AA가 B의 C대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자신의 H센터 인턴 활동에 관한 확인서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스펙 품앗이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씨가 B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A씨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A씨가 이 장군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장군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즉 그러니까 장군의 아버지와 조국 교수가 서로 자신의 그 자녀들을 품앗이 해주는 걸로 대가를 해가지고 했다라고는 이제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는 진술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유죄를 삼는 근거로 작용했는데 이 대목조차도 장군이 작년 5월 7일 1심 재판 갔다 와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보답과 보상으로 조국 교수님께서 조국 교수님이 저에게 주체이신 인턴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서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주었거나 어떤 겁부가 하지는 않았다라고 확실히 이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대가성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심 재판부는 이걸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해가 유죄를 내렸을까요? 이거는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되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2심 재판 8월 11일에 있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2심 재판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좀 넘어갔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이거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하고요. 항소심에서 아주 그 핵심 중에 여러 가지 지금 15개 혐의인데 핵심
가장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동양대 PC의 점거 능력이 지금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가지고 완전 전면 탄핵당했습니다. 이 동양대 PC 점거 능력 없어요. 왜 없냐? 이 PC를 압수수색하고 이미 제출하는 과정에 위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PC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비정상 종료를 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변호인단에서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이렇다라고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효력이 없어요. 항소심 재판에서 여기에 관해서 아주 전향적인 판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법 체계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이든 이런 기소 수사고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점검물에 관한 이 수색 절차나 이 증거 수집하고 이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허술합니다. 이번에 이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이게 그 민낯이 드러났고요.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점검물의 수집과 이걸 분석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반영하는 데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판례로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부분도 조민양이 참석했고 한영예고 시절 다 인권 동아리 활동하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도 무죄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조국 교수의 이제 사촌인 조범동의 이제 대법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조국 펀드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도 그 조범동 씨의 대법 판결에서 아무 관련 없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무죄로 명확하게 판결이 나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가시기 고맙습니다. 전에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상당히 끝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흔적을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하면서 목도를 했고요.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상당히 전향적이고 경청하는 자세로 비교적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1심의 전체의 어떤 핵심적 사항들을 2심 재판부가 탄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더 추가로 확인돼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도 있고 또 재판 내부의 일정 등등 또 코로나 상황 등등 해서 선고 2심 항소심 재판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공방이 됐는데 변호인단이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이 박지훈 변호인단의 그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이 전문가도 이 막대한 상당의 양의 그 자료를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이 좀 더 충분히 다뤄졌다면 정경심 교수의 무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또 묶어서 또 별도의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재판의 내용도 바로 입시 비리에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8월 11일 놓은다 하더라도 또 이 재판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찰은 지금 끝까지 세미나 속의 인물이 조민이 아니라고 지금 끝까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막바지까지 의견서를 내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되지 않죠. 만약에 그 인물이 조민 씨가 아니라면은 조민 씨가 아닌 이 당사자가 직접 저희 채널에 제보를 하시거나 나와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익명과 모든 신분을 보장해 드리면서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군도 조민 양 옆에 인물이 장군이 아니라고 지금
자기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조민양 옆에 인물이 장군이 아니고 또 다른 3자라면 또 이분 역시도 저희 채널에 밝혀주시면 저희가 신분을 보호해드리면서 명백한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국 정경심 재판 마지막 사실 확인이 모두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이 취재, 탐사 취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